안녕하세요. 호미입니다. 오늘 약간 이 자세가 어정쩡하죠? 아래에서 위로 찍고 있는 그 자세. 왜냐면은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기를 꽂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 각도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각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뭐 아무 얘기나 또 하게 될 테니까 그냥 아무 얘기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실 설거지나 운동이나 뭐 그 밖에 뭐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식사를 하시던지 간에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서 친구가 하나가 떠들어 주는구나. 라디오 같구나. 라디오는 조금 유쾌한 면이 그러니까 유익하고 유쾌한 면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의 유튜브를 이제 진행을 하고서 내가 말로만 20분을 내리 채우는 이런 유튜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오를 요즘에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그 참여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뭔가 좀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튜브도 뭐 사람 냄새 나는 경우가 있죠. 제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으로 사람 냄새가 조금 나죠. 뻔뻔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방구 냄새 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입 냄새 난다고 하면 또 더 이상하고요. 어쨌든 뭔가 좀 사람 냄새 나는 채널들일 수도 있지만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뭔가 진짜 주거니 받거니가 좀 실시간으로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방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뭔가 주고받고 뭐 이러나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간으로 주고받지는 않고 전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오늘 읽으면서 이제 어제와 오늘을 약간 잇는 그런 접점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 접점이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은 하지만 어쨌든 라디오가 주는 그런 따스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즐거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TV 보라 그러는데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러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왜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갑자기? 아까 놀다가 힘들어요. 놀다가 힘들다고요? 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오늘 실컷 논의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실컷 일하고 왔는데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도 떠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빠한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어쨌든 뭐 라디오의 장점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 냄새가 나고 정말 끈끈한 느낌이 나요. 그런 그 DJ 분들과 그 DJ를 좋아하시는 그 청취자분들의 그 든든한 팬심.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지금 그런 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의 채널에 이제 있어. 누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상자예요. 저의 든든한 팬들이 되고 있죠. 되게 좋다. 그런 게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는 대본을 써주시잖아요. 대본을 써줘서 읽는 것도 재미지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작가가 없기 때문에 그 작가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또 대본도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일이 많아.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하나씩 안 하겠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멋대로의 라디오 형태 같이 진행을 해보겠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신 음악이 안 나와. 그리고 1, 2, 3, 4부로 대부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1, 2부로 해가지고 1시간 보내시고 3, 4부로 1시간 해서 2시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을 때 되게 짧게만 느껴져요. 라디오를 하다 보면 라디오를 이제 청취하다 보면 왜냐면 게스트랑 몇 마디 나누면은 끝나거든. 그리고 몇 마디 나누다가 음악 들으면 끝나요. 1부가 끝나. 그 다음에도 그러면 광고 듣고 광고를 듣고 와. 광고가 더 긴 느낌이야. 광고 보고 광고 듣고서 들어와서 또 몇 마디 나눌 것 같으면 가셔야 돼. 약간 그런 형태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그랬습니다.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 그만큼 즐겁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는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라디오는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초록색을 입어봤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사준 옷이고 또 이게 우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옷이 초록색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내 스스로도 잘 어울리는데 물론 빨간색도 잘 어울리지만 오늘은 좀 초록 느낌 뭔가 초록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초록색을 입고 나가니까 뭔가 일하면서도 에너지가 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요. 뭔가 그 우리 어렸을 때 칠판 다 이 화이트보드 아니었고 이렇게 칠판 색깔이었거든. 초록 색깔. 거기다 이제 분필로 항상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분필가루 먹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거 맨날 닦으면서 이게 기관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라고 했던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화이트보드를 썼었으면 됐을 텐데 뭐 화이트보드가 없었나? 그때는 좀 비쌌나? 요즘에는 학교들이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들 강사로 이제 수업하러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화이트보드를 쓰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칠판을 쓰는 곳, 칠판에 분필 쓰는 곳도 꽤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분필을 안 쓰겠지? 그 뭐 이렇게 막 약간 마카 같은 거 그런 거 쓰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워지는 것들 분필가루 이제 안 날리고 그런 것들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혹시 학교 다니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요즘 막 중고등학교는 책 안 쓰고 그 패드, 태블릿 뭐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신선하긴 하죠. 그럼 시험 공부를 패드를 보면서 하나? 공부가 될까라는 이런 아주 꼰대 같은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부 잘할 친구들은 잘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북은 그게 책에 읽힐까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저는 이북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어플 써가지고 어플 쓰면은 이제 각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저좀 뭔가 나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읽고 있어도 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읽기도 하고 그냥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읽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읽는데 그런 것들로만 봐도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뭐 태블릿은 심지어 메모도 할 수 있잖아. 아닌가? 내가 태블릿을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런 거니까 뭐 그럼 하나로 가볍게 하나만 싹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친구들의 공부 방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입고서 오늘 배달하다 보니까 참 오늘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참 오늘도 고생을 했습니다. 전화를 할 일이 웬만하면 없어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 고객분들에게 전화를 직접 했다라는 건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안 받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떡하지? 하고 한 번 더 걸죠? 근데 또 안 받아? 한 번 더 걸게 되죠? 근데도 안 받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멘붕입니다. 이거를 고객센터에다 전화해야 되는데 고객센터에다 전화했는데 고객센터가 고객 전화번호가 없어서 고객한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뭐 경비실에다 맡겨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느냐? 비일비재해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냥 뭐 이거 오늘 배달 또 어려우려나 했는데 마지막 전화에 받아주셨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 차단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차단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차단기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왜냐면 대형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 진짜 큰 곳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관리하려면 열어놓으면 진짜 아마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차량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뭐 보안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좀 어쨌든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이 방법이겠죠 뭐. 전화하면 되지 뭐. 전화하고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됐을 경우가 문제인 거지. 전화되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전화만 잘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 일은 뭐 없겠죠. 뭐 생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뭐 전화를 하게 된다면 전화를 또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달하는데 오늘도 약간 애는 먹었지만 또 그래도 뭐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고 있고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본업이 이게 아니야 하면 뭔가 이게 좀 보너스적 물론 내가 지금 거의 그게 본업이에요. 배달하는 일이 본업이지만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이게 본업이 아니야. 그냥 재미있게
부업처럼 돈을 번다 생각하고 해나가자 하면서 이제 나름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즐거워 미션 하나하나씩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이랄까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 싫은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 두 개 막 일 처리하다 보면은 뭔가 일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끝나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몰입이 될 때도 있지만 몰입이 될 때는 주로 막 몰아칠 때. 아 이제 끝났다 싶을 때 하나 집어넣고 끝났다 싶을 때 하나 집어넣고 뭐 그러면은 조금 정신이 사납대 조금 이제 몰입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빨리빨리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화장실은 집 화장실에 올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 배달 간 곳에다가 여쭤보든지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어떤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오래간만에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제 기저귀 가는데 그거 보는데 뭔가 나름 추억이 새록새록 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둘째가 다 커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거 봐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가방에다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녔거든요. 분유통도 싸고 분유 우유 이 젖병에다가 분유 넣어놓고 이제 그 뜨거운 물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되고 또 너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보온병에다가 그 물을 어느 정도 식을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요즘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어디 가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얘네를 데리고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기저귀 갈 때가 필요한데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갈 때가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모유수실은 못 들어가고 간혹 이제 그런 데 들어갈 수 그러니까 그런 모유수실에는 대부분 이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장실이나 그냥 이제 생 화장실이죠. 생 화장실에서 갈아입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에 데려가서 이제 갈아입히거나 했었는데 뭔가 그 기저귀 갈아입히는 데가 있는 거 보고서 그때의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참 루다가 저기다가 내가 세워놓고서 이제 가만히 있어 이제 세워놓고 이제 잡고서 막 기저귀 갈아입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바지도 잘 벗고 우도도 잘 벗고 팬티 잘 입고요. 모든 걸 잘 하거든요. 이렇게 또 컸다라는 게 새삼 또 고운 물건 하나 보니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그 순간들. 그 순간을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타임머신을 탄 것 같다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말이고 그냥 타임을 살짝 탄 과거로 이런 거에 주는 이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가장 큰 이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게 바로 음악이잖아요. 그 당시의 음악, 그 당시의 향기, 뭐 그래 냄새도 또 그렇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냄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냄새도 그렇잖아요. 그 냄새 딱 맡는 순간 왜 겨울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코가 빵 뚫렸거든요. 침을 맞았던 게 허리랑 무릎 때문에 이제 맞았던 거였는데 허리랑 무릎을 치료하려고 맞았던 침이 내 코를 빵 뚫었어. 그러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향기들과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냄새,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 더 맛있는 음식 냄새. 그래요. 음식 냄새가 가장 많이 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막 담배 냄새들. 저 담배 냄새도 못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후각이 정말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한 방에 코가 나았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겨울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후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약간 이 전국을 갈 때 된 거 마냥
냄새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정말 참 저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 아마 제가 알기로 제 기억상에는 이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산업기능요원 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약간 이걸로 보면 되겠다. 요렇게 이제 막 글씨 써져 있잖아요. 요런 글씨를 인쇄하는 일을 했었어. 잉크 딱 묻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독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냄새 맡으면서 잉크 냄새 맡으면서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곳에. 물론 처음에는 포장만 시키셨어. 그게 6개월 동안 포장만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다른 이제 기능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이 전자기기의 회로도를 이제 막 납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프린트 하게 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역할 때까지 소집 해제가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했어요. 하루에 한 120개 부품 하나만 120개.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300개, 400개 정도를 항상 내리 찍었던 것 같아요. 출근해서 찍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내리 찍는 거예요. 쉴 때도 거기서 쉬니까 이게 후각이 맛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왔고 저녁을 하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 세상 가운데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냄새를 볼 수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한방 치료를 통해서 한방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물론 자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느낄 수는 있다. 때때로 잠깐씩 한 번씩 얘가 들어온다. 정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맡았을 때 아주 좋아요. 지금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냄새도.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또 남겨놨던 댓글들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개 남아 있습니다. 2개 남겨주셨어요. 남아 있다고 하면 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아용님께서 이제 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제가 어제 제목을 이제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다는 걸 했다가 루다가 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못했지로 이제 영상에 댓글에 제목을 만들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아용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다운된 기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영상 올리신 호미님 수고하셨어요. 박수 2번 짝짝 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려요. 박수 2번이면 엄청난 박수죠. 박수 한 번 시작하면은 짝하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번을 2번이나 시켜주셨어요. 엄청나다는 거죠. 어머 사랑꾼 호미님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완전 사랑꾼이셨네요. 흐흐흐. 여자친구분이 먼 타국에서 호미님의 고백 같은 독백을 들으시고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별 얘기가 없긴 했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아닌데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게 참 그래요. 이 모든 표현이라는 게 미안함도 그렇고 고마움도 그렇고 사랑함도 그렇고 좋아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표현 안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또 표현을 좀 잘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미안하면 바로 미안하다고 또 표현할 때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면 또 바로 사랑한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고마울 때는 바로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뭐 뭔가 그 당시의 타이밍이라든지 뭐 눈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거에 의해서 이걸 놓칠 때도 있고 또 알겠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좀 예전에 좀 그랬어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동안 나를 봐왔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표현을 했어야 됐어요. 물론 지금 이미 다 지난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다시 한번 느꼈지만 그건 이제 내 생각인 거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나를 봐왔다면 나란 사람이 이렇게 생각에서 아니 뭔가 변화가 있어서 생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표현을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아직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이런 애정 표현 말고 그냥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야기하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친구한테도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연락도 좀 안 오는데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내가 어디까지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이야기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 좀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 하셨거든요.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 못 들어봤고 그리고 또 워낙 어렸을 때 또 헤어졌던지라 어떤 그런 표현 방법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 또한 표현을 또 잘 못하셔요. 그 와중에 또 내가 잘 표현을 하는 거지 그나마. 아무튼 표현하는 거를 좀 배우긴 해야 배워서 하든지 뭔가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좀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 그래서 가족들과 아이들에게도 속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 말고 겉으로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랑을 합니다. 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이 채널에서도 나타나서 랜선 이모일 뿐인데 아이들에게 표현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러웠는데요. 점점 조심스러웠던 게 표현이 됐죠. 점점 2개.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예쁜걸요. 근데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댓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그치만 아낌없이 표현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쁜 예매 귀여운 루다야 넘넘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어요. 뭐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이 댓글도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이 어떤 댓글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못 남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영상을 보긴 봤는데 남는 게 없어서 뭐 남길 수 있는 댓글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댓글 보고 내가 이 영상 보면서 나도 이 부분 공감 가는 부분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했다가 까먹어서 못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항상 댓글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어떤 오해를 살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오해도 사지 않고 계시고요. 뭐 조심스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루시님도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호미님 제 댓글에 해주신 말이 또 위로가 되네요. 점점점점 진심이죠. 점점점이 있어요. 제가 요새 좀 기운 빠지는 일들이 생겨서 좀 다운되어 있었어요. 잘 살았단 말 정말 힘이 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루시님한테 이제 뭐 그냥 남들이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랬던 것 같다. 특별한 게 뭐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일상은 일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그냥 제 입장에서 드린 거죠.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나마 조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게 나이지만 그나마 1살, 2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겠구나. 다 이해해 줄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다 쳐도 내가 그냥 비슷한 경험을 한 거지 나랑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나랑 완전히 다른 감정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괜찮았는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누군가는 또 그게 이게 진짜 기회다 해가지고 기쁨의 그런 또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는 항상 뭐 조언을 하려고 하진 않고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내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이렇게 또 힘이 됐다라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나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도 그냥 저의 생각 정도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겠고 힘이 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또 이 부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생각을 남기고 저의 말들을 전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말을 전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댓글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요 시간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가시기 전에 이 정도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켜놓고 어머 20분이나 지났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드디어 끝났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거 이 긴 시간까지 왔다는 거 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난 좀 여유가 돼 좋아요와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더더욱 여유가 돼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러면은 이런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라는 감사하다라는 미리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호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가세요.